오늘은 38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작년부터 공황장애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더 짧은 텀으로 심장이 빨리 뛰면서 이 답답함이 발생한다라고 하십니다. 질식할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서 몇 차례 응급실도 다녀오셨다라고 하고요. 편안한 상태에서도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심해졌고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이 발작이 줄어들 수 있을지 걱정된다, 고민된다, 궁금하다라고 하십니다. 증상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황장애 이야기 함께 해보고 계시는데요. 우리 공황장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 증상들에 관해서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배영욱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황장애 같은 경우 이런 불안한 느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황장애나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서 보면 경계나 정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두근두근하고 네. 불안하고 이런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감정이나 그런 정신활동을 뇌에 이제 국한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방에서는 그런 활동에 중추가 되는 것을 오장육부 중에서 오장육부의 군주, 왕이 되는 심장에 가장 기본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심장이 그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평소에 보통 얘기할 때 대담하다라거나 아니면 담이 작다 이런 식의 이제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네, 간도 마찬가지. 간하고 담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나타나고 강직한 그런 성격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기관이 담, 쓸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과 담이 주로 그 기능을 나타내고 감정 활동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공황장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걸로는 심담 허겁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심하고 담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허약해지게 되면 불안과 공포 등을 쉽게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흐르는 체액이 어떤 이제 정체되면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담음이라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또 심장 쪽으로 많이 막히고 이렇게 되면 두근두근하고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외에도 간과 신장이 원기를 내는 그리고 에너지를 내는 그런 기관인데 그쪽의 기운이 약해지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면서 쉽게 두려움이나 불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 오장육부 중에서는 심장과 담, 쓸개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원인이 있다면 또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배 원장님, 실제로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방 치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방금 알아본 것처럼 공황장애 경우에는 허하고 실한 것 중에서 허에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약을 이용한 치료가 가장 중심으로 먼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진찰을 통해서 어떤 장부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 부족한 장부의 기운을 더해주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되어 있는 그런 담음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담음을 잘 풀어서 잘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약물로 온담탕이라는 그런 약 탕제가 있고요. 온담탕의 담이 마찬가지 아까 그 쓸개 담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담이 허약해서 생기는 심담 허겁에 의해서 이제 두근두근하거나 잠이 안 올 때 그때 온담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진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그런 담음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잘 풀어주고 순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약재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귀비탕이라거나 천황부신단이라거나 이런 약재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온담탕과 이진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한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신경 안정제 양약보다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천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배영욱 원장님, 도움이 되는 음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에서는 은행과 이제 붉은 대추 같은 경우는 흔히 구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열알씩 해서 잠자기 전에 이제 감초와 아니면은
이제 설탕을 조금 넣거나 해서 좀 맛을 괜찮게 해서 그렇게 네. 끓여서 드시고 주무시면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돼서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용안육이라는 한약재인데 이 용안육의 한약재는 열대 과일의 열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먹어보면 이렇게 달짝지근한 그런 맛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맛도 있고 그리고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간식으로 자주 이제 먹게 되는데 네. 하루에 한 30g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드시게 되시면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네. 원장님 이거 혹시 생으로 그냥 네. 꼭 끓여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용안육은 끓여 드시지 말고 생으로 씹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래서 간식처럼 간식처럼. 평소에 이렇게 하나씩 씹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맛도 기억해놨다가 좋고. 가끔 좀 불안하다 싶으면 먹어봐야겠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공황장애로 고민이신 오늘의 증상 사례 이야기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